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각국도 금리 인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브라질, 러시아 이런 쪽에서 특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할 것 같습니다. 조회수 두 건인데요. 고액 수수료 비자카드 한국서 점유율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점유율 표를 한번 볼게요. 점유율을 보시면 글로벌 카드 브랜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인데요. 마스터카드가 28%, 비자, 유니온페이가 20% 정도 됩니다. 기타가 한 43% 정도 되고요. 비자는요, 당국으로부터 제재는 피했지만 국내 고객의 이탈은 피할 수 없었어요. 비자 못지않게 범용성을 갖추고 해외 이용 수수료가 1%인 마스터가 반사 이익을 얻게 됐죠. 중국 기업인 유니온페이 을려는 수수료가 0.8%로 저렴하지만 결제 네트워크가 아시아에 몰려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중국 아메스는 프리미엄 혜택이 강점이지만 수수료가 1.4%로 비싸죠. 네, 뭐 우리가 내는 건 아니지만 고객이 내는 건 아니지만 또 간접적으로 또 비용이 전달이 되니까요. 카드 선택할 때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역대급 실적 낸 채원석의 판토스 IPO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 이게 물류 관련 회사니까요. 좀 수익이 많이 날 걸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돈 빠져나가려 신흥국도 반짝 긴장. 브라질, 러시아 줄줄이 금리 인상한다고 되어 있고요. CJ 삼총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대한통운하고 또 두 군데 더 있는데요. 대한통운이 이제 굉장히 그 점유율이 좋아요. 50%가 넘는데요. 우체국이 이제 택배를 그만하게 되면 그만큼의 또 점유율을 대한통운이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고요. 암호화폐는 무엇일까요? 가상자산, 암호화폐, 논란과 회의 흐름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조회수는 한 개 정도 됐습니다. 암호화폐는요, 대부분 국가에서 화폐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크립토 에셋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자산이냐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는데요. 국제회제 기준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즉 비합회상 유동자산으로 지급돼 유동자산인 금융자산이 될 수 없죠. 이에 반해 암호화폐가 결제기능에서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호주가 그렇죠. 투표권이나 배당금 같은 소유권이 가상자산에 부여돼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치가 실물자산 상품 지수 등에 연계돼 있는 경우, 보험처럼 공동의 공용이익을 위해 지금의 풀링 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남아공도 이와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술의 삼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한번 보실게요. 네,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인데요. 삼성전자가 46%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46%였어요. 근데 2016년에 46%였는데요. 2020년에 41%로 줄었어요. 하이닉스가 한 29% 되고요. 마이크론이 20%에서 23.5%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마이크론이 올라간 만큼 삼성전자가 좀 내려갔네요. 우리나라가 줄어든 만큼 미국 회사가 좀 올라갔다고 할 수 있죠. 일본의 올림픽이 정말 실시가 되나봐요. 관중이 이제 상한 1만 명 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네, 백신도 꽤 좋게 돼서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팡이 이제 지배구조인데요. 그 총수 지정 더 강화하겠다는 공정인데 과연 될지 모르겠네요. 네, 미국의 이제 온라인 자동차
판매상인데요. 예, 온라인 중고자동차 판매상이죠. 이게 자판기 빌딩입니다. 이게 다 차량을 자판기거든요. 여기서 뽑아서 차량을 가져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카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장도 되어 있어요. 회사가 낸 유증도 처벌하겠다는 거라서 좀 최신원 회장의 재판에 지금 많은 눈이 끌리고 있습니다. 네. 쥐꼬리 세금 비판받는 머스크, 남은 집 한 채도 팔겠다고 하네요. 머스크는 1년 전에도 자신의 재산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무마시킬 방법으로 자신의 집과 대부분의 재산을 팔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과거에도 자신의 재산을 둘러싼 비판을 피하고자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주택 2채를 판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마지막으로 남은 집도 팔겠다고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역시 좀 언론의 플레이를 잘하는, 대응을 잘하네요.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SK텔레콤 신설투자 로드맵 박정호 국내외 안 그리고 M&A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박 CEO는 이날 SK텔레콤의 신설투자 투자 전략이자 경쟁력으로 경영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투자 실행, 유관 산업 경험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생태계 구축, 각 산업별 20년 이상 전문성을 보유한 경영진 등을 내세웠고요. 적극적인 투자를 앞세워서요. 2025년 기업 순자산 가치를 현 3배 수준인 75조 원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는 시너지가 나지 않는 영역까지도 아우르는 유연한 투자를 실행하겠다며 경영권에 구애받지 않는 리턴 중심의 포트폴리오 인앤아웃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자 검토 단계부터 생태계를 고려해 구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판을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전했죠. 신설 법인에는 박 CEO와 함께 하이닉스 인수 등에 관여했던 융풍영 SK텔레콤 등등 20년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인사도 많이 봐야죠. 투자할 때. 소외된 손배주 다시 보자 라는 기사인데요. 2개의 조회수가 있었네요. 제도적인 뒷받침도 주가 전망을 밝히는 요소입니다. 4월부터 시작된 안전속도 5030 도시지역 차량 제한 속도 50km/h 1시간,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시간당 이하로 자동차 사고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된 3주 이상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내용의 자동차 사고 시 경상 환자 과잉 치료비 억제 방안도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올해 삼성, DB, 현대 등 손보 3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평균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당 500억에서 600억 원의 보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인데요. 임희연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손해보험은 매년 인상되는 실손 보험료 인상률과 함께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 등의 정책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네요. 네. 테이퍼링 구름 낀 시장, 조정지 실적 장세 나타날까? 라는 내용인데요. 다시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조회수가 하나 된 것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요. 테이퍼링 우려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에서 확인되는데요. 16일 연 1.57%까지 치솟았습니다. 펀드 매니저 A씨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7%를 뚫으면 테이퍼링 우려가 증시 조정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흥시장이 크게 휘청일 수 있다고 주장했죠. 당분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나중역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미국 국채 10년물 시장 금리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은 가계대출이 많아서 금리가 오르면 소비 여력이 줄고 주식시장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나 정도 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우건설 인수하는 게 DS네트워크스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네요. CEO 초대석 정유신 한국핀테크 지원센터 이사장 제2의 토스 키운다고 합니다. 정유신 한국핀테크 이사장 61세네요. 2015년 4월 초대 센터장으로 취임한 후 2018년 센터가 법인화되면서 초대 이사장직을 맡아오고 있어요.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기도 한 그를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에서 만나 올해 핀테크 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의 계획과 목표 등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균의 경제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